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영입니다. 오늘도 공작관TV 그레이트게임을 애청하시는 전국 곳곳의 국민 여러분, 또 해외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오늘 제가 전해 올릴 이야기는 군자산의 약속 22년, 주류 세력이 되어버린 운동권이라는 제목으로 운동권이 지나간 20여 년간에 어떠한 주요한 모멘텀이 있었고 그 사건 이후에 어떤 식으로 변화, 발전해 왔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들을 대처할, 이들을 진압, 섬멸하기 위한 그런 근본적인 이해가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생겨나시기를 바라옵니다. 그런 마음에서 군자산의 약속 22년 주류 세력이 되어버린 운동권 제목하에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나간 2001년도 충청북도 괴산에 있는 군자산에서 주사파 운동가 700여 명이 결의했던 그 행사를 의미하고요. 또 이 단합대회 이후에 민노당을 통해 제도권으로 이들이 진출했다는 점을 강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각종 시민단체에 들어가서 진보 진영의 주도권을 장악했다고 하는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군자산의 약속, 일명 9월달 태제가 나온 지 벌써 22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2001년 9월 22일부터 23일간 민족해방 NL파 운동가들 약 700여 명이 모여서 제도권 진출의 방향성을 굳히게 됩니다. 그때까지 지하활동 내지 실체를 감춘 채 활약하다가 사회 각계각층에 진입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칭 친일, 친미 적폐의 나라 대한민국을 뒤엎고 자주 통일을 지향하던 바로 그 같은 부류의 인간들이 되겠습니다. 군자산의 약속은 어떻게 김일성주의, 즉 주체 사상에 기반한 세계관, 역사관이 대한민국 주류가 됐는지 이해하기 위한 필수 지식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지난 20여 년 우리 사회의 질적 변화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노동조합 총연합, 민노총을 비롯해서 여성, 농민, 장애인 단체들까지 자신들의 구체적 권익을 넘어선 시위에 참가하는 이유, 왜 미군 철수 등 반국가적 구호를 외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2001년 9월 가을 어느 날 전국연합이 충북 괴산 군자산의 보람연수원에서 민주전선 일군 전진대회를 열었고 거기에서 3년의 계획, 10년의 전망, 조국 통일의 대사변기를 맞는 전국연합의 정치 조직 방침에 대한 해설서가 나오게 됩니다. 그 전문 약 3만 5천 자가 설명해 주다시피 손쉽게 이 자료들은 인터넷에서도 검색이 됩니다. 통칭 군자산의 약속입니다. 1917년 소련 볼셰비키 혁명 전략 레닌의 4월 태제를 의식한 이름인 9월 태제로도 불리게 됩니다.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과 햇볕 정책은 80년대 이래 반체제 흐름에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친북, 종북의 면죄부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종북이라는 용어는 운동권 내의 노선 권력투쟁과 이 권력투쟁 과정에서 등장한 말이 되겠습니다. 노동운동 중심의 민중, PD파가 북한을 추종하는 NL을 조롱하듯 지칭한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6.15 선언 이후 북한 괴뢰의 호의적인 태도와
실천이 애족의 범위에 들게 되면서 애국 개념은 모호해지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이퀄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 이러한 인식이 제도권 안팎의 교육 및 대중문화를 통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군자산의 약속 주인공들은 그 선봉을 늘 지켜왔습니다. 얼마 전 전자책으로 군자산의 약속이 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22년 전 군자산 1박 2일 모임 현장에 있었던 민경우 대한연대 대표의 간략하지만 생생한 기록서가 됩니다. 그는 1983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예과에 입학을 했다가 이듬해 학교를 그만두고 국사학과에 신입생이 됩니다. 운동권 내에 문사철, 이때 문사철은 문학, 그리고 역사, 철학, 이 세 가지를 말하는데 이 운동권 내 문사철 지식의 우위 때문이었다고 스스로 유튜브 방송에서 말한 바도 있습니다. 운동권의 정신성이 조선말 사대부의 위정척사와 통한다고 지적되는 이 이유와도 통한다 하겠습니다. 학부 이래 찐 운동권 민경우 대표에게 2001년 9월 일본 조총련의 정치국장 박용이 전화를 걸어와 10월 10일 조선노동당 55주년 기념 남한 진보정당 단체 초청 계획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이산가족 만남, 예술단 교환 등이 진행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민경우 대표는 당시 범민련, 조국통일 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사무처장으로 조총련 범민련 공동사무국을 통해서 북측의 범민련 북측본부와 전화 소통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시점부터 정부보다도 더 빠른 통신선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군자산의 약속을 둘러싼 민경우 대표의 가장 뚜렷한 기억은 안경호와 오종렬이 만났고 안경호가 모종의 제안을 했다는 것이다. 북한 지역을 방문했던 사람들을 통해 북한 괴뢰의 메시지가 군자산 모임에 전해졌음을 뜻하게 됩니다. 범민련 북측본부 의장 안경호는 북의 통일전선부 부부장 8명 중에 한 사람이자 대남사업 실세의 한 사람으로 그의 남측 카운터파트가 전국연합 상임의장 오정렬이었습니다. 안경호와 오정렬의 만남을 통한 북의 메시지는 독자적 통일운동 대신에 민주노동당의 가담의 달라였습니다. 그것이 군자산 단합대회를 통해 운동권에 확산된 것이었습니다. 북이 핵과 미사일 개발로 조국 통일을 주도한다는 내용도 여기 수반되게 되었습니다. 민경우 대표에 따르면 주사파 운동권에게 북한의 지위는 불가사의한 것이다. 단순히 통일의 파트너를 넘어 혁명의 선배 또는 기지로 보고 있었다. 따라서 북의 조언은 일종의 교시에 가까웠다. 북측의 안경호의 조언이 오정렬을 징검다리로 남한 주사파들에게 빠르게 파급된 배경이 됩니다. 정당 활동을 둘러싼 논란은 삽시간에 종식되었고 불과 1년 만에 주사파 핵심 거점인 전국연합은 정당 활동으로 이동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북괴의 2000년부터 2001년 방침 이후 운동권은 민노당 등 합법적인 정치 활동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전까지 거리 대중운동 위주 정치권 진출을 일종의 변절로 보던 시각이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한편 정치 활동과 관련한 또 다른 쟁점은 정치 활동의 방향이었고 그것이 대선 후보를 둘러싼 논란으로 이어집니다. 독자 정당을 계획한 민중당, 양김,
특히 DJ 김대중과의 연합전선을 중심에 둔 주사파 내지는 NL 등 87년도 하반기 운동권은 DJ에 대한 비판적인 지지, 후보 단일화, 독자 후보 방침 등으로 나뉘어져서 각축을 하게 됩니다. 92년 대선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은 재현이 됩니다. 1992년 대선 방침 결정을 위한 전국연합 대의원 대회에 범민련 대표로 참가했던 민경우 대표는 대회를 마치고 새벽녘 경희대학교 크란관을 빠져나올 때를 30년이 지난 지금도 어제 일처럼 생생하다고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행사 보호를 위해 사수대로 나선 10여 명의 학생들이 쇠파이프를 땅에 부딪히며 도열해서 노래하는 광경. 노래 가사가 우리의 일심 단결 대오, 그 대오 앞에서 한결같이 빛나는 우리들의 삶을 이어 조국 사랑의 불길로 탄다. 2001년 가을 군자산 강연 토론 이외 문화 행사에서 느낀 감동과도 통하는 정서가 바로 이러한 가사라 하겠습니다. 조선일보 류근일 전 주필께서도 이를 접신이다 혹은 황홀결에 비유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체험을 공유한 사람들의 끈끈한 애정이 오늘날 정치권,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등 일각에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념을 초월한 육친적인 연대감에 가깝다 하겠습니다. 남한 주사파와 달리 북괴 김일성은 제도적 내에서 진보 정당을 매우 중시했다는 기록이 많았다고 민경우 대표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북괴의 기본 입장은 진보 정당 강화였으며 2000년 안경호와 오정열의 만남도 그 연장선상에 있었습니다. 1998년 DJ 정부가 출범하면서 전국연합의 주류였던 386 세대들이 대거 이탈해서 사실상 제도권, 정치권에 진입했을 때 민경우 대표는 동지들의 언쟁 장면을 기억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주사파 마음의 고향이 북한인 만큼 북한에서 정리하면 주사파 전체가 입장 통일을 본다. 민경우 대표는 이를 주사파의 말 못할 강점이자 약점이자 이런 심정적인 실질적인 북한 의존이 내부의 분란을 극복하고 하나로 결집할 수 있게 한 동인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나아가서 남한 주사파 운동의 그런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례로 군자산의 약속을 들고 있습니다. 대부분 거리에 있던 운동권이 2000년 안경호 오정열 만남을 계기로 제도권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이적 변신을 가능케 한 그것이 바로 북한의 메시지였습니다. 군자산의 약속은 그것을 추인한 것에 가깝다. 그리고 군자산의 약속을 계기로 주사파가 민노당에 참여하기 시작했다고 하면 마치 전국연합 3개파가 나름의 논의와 토론을 거친 결정처럼 비치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다고 민경우 대표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운동권의 분열과 지난한 논쟁에 북한이 결정적인 종지부를 찍어준 것이 되겠습니다. 민경우 대표는 또한 운동권의 상식을 초월한 패권적 색채를 짚었습니다. 우리나라 운동권이 1980년대 중반 레닌주의로 통일되었다. 레닌주의에서는 진리를 가르는 기준이 당파성, 즉 당에 유리한지 여부다. 이를 강도 높게 물려받은 남한의 주사파가 고비마다 특유의 패권주의로 무리수를 두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1996년 연대 사태, 2000년 중반 민노총 민노당 장악과정도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1987년 봄부터 학생운동의 노선 전환, 즉 유연한 구호와 투쟁 전술 역시 북한의 영향이 컸다고 합니다. 이를 배경으로
학생 운동의 대도약인 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전대협이 만들어졌습니다. 범민련 중심의 통일운동을 하던 주사파가 군자산의 약속을 계기로 진보정당 운동으로 전환한 것도 외견상 주사파 운동의 대중적 성장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이와 같은 민경우 대표의 평가는 북한 대중운동 전략 전술의 노련함을 말해준다 하겠습니다. 80년대 운동권이 과격해지는 가운데 북은 한국민족 민주전선 한민전을 통해서 유연하고 부드러운 대중전선을 구사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복종과 통일도 요구를 하게 됩니다. 2007년 대선에서 주사파가 집요하게 심상정이나 노회찬이 아니라 권영기를 주장한 것도 그 때문이다라고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측에서 제어하기 쉬운 존재, 즉 쉬운 상대를 골라서 남조선에 적화혁명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2004년경부터 전국연합 38을 비롯한 주사파 조직들이 빠르게 민노총과 민노당을 장악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물론 전국교사노동조합, 전교조, 그리고 더불어민주당도 예외가 아니라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운동권의 핵심 멤버로 참여했던 우리 민경우 대표의 양심 고백과 같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던 것이고요. 우리가 이러한 공부도 꽤나 잘했던 이 민경우 대표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때려쳐버리고 그 다음 해에 서울대 국사과로 다시 재입학을 해서 여기서 운동권이 주장하고 있는 문사철, 문학, 역사, 철학 이 세 방면에 있어서 우월적인 이데올로기 그 학술 이론을 가지고 상대편을 제압하는데 쾌감을 느끼고 거기에 속아 넘어갔던 자신의 모습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저 또한 대학을 다니면서 이와 같은 문사철에 유혹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그곳에서 모여서 하고 있는 친구들의 이 말하는 말본새가 너무나 이북스럽고 너무나 부자연스럽고 해서 저는 일찌감치 리영희 교수라는 자가 썼다는 해방전후사 인식을 읽다가 그것을 집어 던져버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따위 책에 오염이 되고 거기에서 훌건 뭔가를 깨우쳤다는 듯이 마치 그것이 의식화가 되어가는 시발점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은요, 바로 머리가 안 좋은 그야말로 돌대가리들이나 그따위 짓을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런 그 요설과 감언이설에 속아 넘어간다면 그것은 진정한 지식인의 모습은 아니라 하겠습니다. 지금 군자산의 약속을 통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 내 주류 사회로 지금 암약해서 진입해 들어온 이 주사파의 주력 세력들, 이 운동권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들어왔는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신들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있을 4월 10일에 있을 이 나라의 총선에도 마찬가지로 북의 대남 공작 선전 선동은 끊임없이 이루어질 것이고 중국 공산당과 함께 이 나라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 및 각종 선거 시스템에 침투해서 그들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조작, 위작 음모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아쉬운 거는 2020년 4월 15일에 있었던 이 나라의 잘못된 선거, 부정적인 요인이 많이 개입되어서 이 전자개표기, 전자개수기 이러한 기계를 사용해서 장난질을 쳤던 이것을 이번에 새로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갔던 김용빈이라는 상임위원은요, 이거 진실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헛소리 삑삑 해대게 되면 앞으로 큰일 납니다. 정권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런 그 기기를 다 버려버리는 거죠. 그리고 투표를 하게 되면 그 투표를 마치는 순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그 감시인들, 투표 참관인들은요, 그 순간에 선서를 딱 하고요. 나는 대한민국의 공직자가 되어서 이 순간부터는 개표 작업에 성실하게 임할 것을 선서합니다. 선언을 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개표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디다 뭐 몰고 가서 어디 체육관에 뭐 다 집어넣고 이런 거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개표를 해야 되고 투표한 그 자리에서 바로 즉석 수개표를 해서 그 숫자를 모아서 통보만 하면 되죠. 그러면 간단하죠. 정해져 있는 253개 지역에서 숫자가 얼만큼 됐다고 숫자만 써서 넣어서 쭉 드래그 한 다음에 엑셀상에서 더하기 합산만 해서 보고 종합적으로 어디가 이겼는지 보면 금방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쉬운 방법을 두고도 되먹지 못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뭘 한답시고 되지도 않는 그 미르 같은 데서 만든 그런 전자개표기, 투개표기, 이따위 걸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데요. 사실 기계로 조작하는 것보다는 프로그램상 몇 퍼센트 대 몇 퍼센트, 지난번처럼 63대 36으로 만드는 이런 조작기를 통해서 투표한 사람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 개표자의 의지대로 결과가 만들어지는 이런 것을 하면서 지금 선관위 같은 조직은 있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새로 간 김용빈 씨는요, 이 사전투표를 반드시 중지시켜야 됩니다. 이런 것도 모르고 거기 앉아서 사전투표가 뭐 좋으니까 더 활성화해야 되고 있다고 정말 망언을 짓거리고 있는데 그 머리는요, 모자 쓰라고 달아놓은 게 아니에요. 밥 먹으라고 달아놓은 머리가 아니에요. 올바른 생각과 판단을 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리입니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의 상임위원은요, 똑바로 처신하기 바랍니다. 만일 김용빈 상임위원이 올바른 처신을 못하고 헛짓을 하게 되면 김용빈 씨 또한 끌려나가서 사형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 비읍자도 들어가지 않게 명명백백하게 이번 선거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